아직도 여기 있는데 창밖은 봄인데 교실마다 이름을 부르네. 지워지지 않는 자리들이 말을 건네. 꽃다운 나이에 멈춰버린 시간, 부르지도 못한 마지막 인사, 차가운 물 아래 떨리던 그 마음,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게. 별들이 된 아이들아, 노란 리본에 작은 기도 하나 적으며 늦어져 버린 약속들을 세어보내. 왜 그랬냐고 물어봐도 대답 없는 바다, 남겨진 우리 서로를 꼭 안고 서서. 꽃다운 나이에 멈춰버린 시간, 부르지도 못한 마지막 인사, 차가운 물 아래 떨리던 그 마음, 우리는 평생 잊지 않을게. 별들이 된 아이들아, 오늘도 부를게 너 이름 하나씩. 밤하늘 스치는 빛나는 그 길 따라 다시 만나자. 따뜻한 봄날에.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한국 현대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비참한 참상입니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총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단순히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넘어서 국가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을 때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지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당시 보여준 대응은 이 기본적인 대합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놓친 결정적인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였습니다. 보고와 지시체계가 수직적이고 경직된 탓에 현장의 목소리는 전달되지 못했고 지도자는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대국가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종된 행정적 무능의 극치였습니다. 참사 이후 정권은 진실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와 여론 호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유족들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세우는 방식은 유가족들에게 2차 가해를 입혔으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도자의 역량은 단순히 기술적 전문성이 아니라 공감 능력과 책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대통령의 7시간으로 상징되는 당시 지도자의 행방과
불투명한 보고체계는 시민들에게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고통받는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리더십은 결국 권위만을 앞세운 껍데기 권력에 불과함을 철저하게 증명했습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이끄는가가 얼마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지를 똑바로 각인시켰습니다.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304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혹은 수장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이 윤리와 책임에 있음을 일깨워 줬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의 비탄과 부모들의 무너진 가슴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갚아야 할 도덕적 부채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이 거리로 나온 것은 단순히 보상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왜 내 아이가 죽어야 했는지에 대한 국가의 정직한 고백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너진 국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최소한의 시민적 저항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한국 사회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304명의 희생은 우리에게 안전과 생명을 정치적 이념보다 상위에 두어야 한다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세월호는 국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도자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뼈아픈 답변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이 보여준 참혹한 결과는 리더십의 무관심과 무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별이 된 304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매일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슬픔을 딛고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슬픔을 잊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그 슬픔을 기억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별이 된 아이들과 남겨진 부모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응답일 것입니다.